안녕하세요. 저의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경기도의 한 도시에서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새댁입니다. 결혼한 지 2년 정도 되었는데 아주 많은 걸 겪은 며느리이죠. 그래서 제 사연은 당연히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모든 며느님들이 속 시원하시길 바라며 꾹꾹 눌러서 글을 써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20대 중반부터 사귀기 시작했어요. 둘 다 공무원 준비생이었는데 2년 만에 저만 합격했습니다. 그이는 계속 공부를 이어나가기로 했고 저희 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시험에 연이어 떨어지면서 나이가 30이 넘어갔어요. 그는 불안했는지 저에게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선영아, 나 믿어? 그럼 믿지. 올해에는 꼭 합격할 거야. 아니, 나는 나를 못 믿겠어. 그냥 다 접어버리고 직장 다닐까봐. 포기하겠다고? 여태껏 공부한 게 아깝지 않아? 난 공부에 재능이 없나 봐. 그리고 많이 지쳐서 포기하고 싶어. 그럼 오빠 하고 싶은 대로 해. 진짜? 그런데도 나랑 계속 만날 거야? 이 남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공무원이 아닌 오빠를 만날 거냐고 묻는 거야? 난 오빠를 사랑하는 거지 공무원이 될 남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오빠 나이 이제 겨우 30이야. 아주 어린 나이라고. 무엇보다 도전해도 늦지 않은 나이란 말이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래. 그럼 공부 포기하고 취직해야겠다. 그이는 공부를 놓아버리고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이가 고졸이라 대기업에는 이력서도 내지 못하고 박봉의 힘든 회사를 들어가야만 했죠. 하지만 저는 그이가 충분히 발전하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믿어서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다른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친정엄마가 저에게 시집가라고 선을 보라고 하셨답니다. 선영아, 너도 이제 시집 가야지. 맞선 봐라. 엄마, 나 사귀는 남자 있는데? 설마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사귀던 놈 말하는 거냐? 아니, 그 놈은 시험 낙방하고 포기했다며. 그래서 헤어진 거 아니었냐? 아니, 오빠 지금 되게 열심히 살고 있어. 중소기업 잘 다니고 있다고. 그놈 학벌이 고졸이라며. 게다가 나이는 30 넘었고. 선영아, 객관적으로는 네가 너무 아깝잖다. 넌 명문대 나온 데다 7급 공무원이 되었으니 1등 신부감이라고. 그러니까 그놈은 정리하고 선 봐서 시집가. 싫어, 엄마. 내가 결혼을 할 거면 오빠랑 할 거야. 얘가 왜 이래? 너 그놈이랑 결혼하면 평생 고생만 할 거다. 요즘 공무원 며느리가 얼마나 인기가 좋은데 그런 별 볼 일 없는 애한테 가겠다는 거야? 집어치워라. 엄마, 사람을 학력이랑 직업으로 평가하는 거야? 나한테는 내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쳤잖아. 능력 있는 놈들 중에 내면이 좋은 놈을 고르면 되지. 세상에 널린 게 남자인데 왜 고졸해서 고르냐? 엄마 말 그렇게 하지 마. 내가 진짜 사랑하는 남자야. 결혼도 하고 싶다고. 아서라, 너 그놈이랑 결혼하겠다고 하면 엄마랑 영 끊고 가라. 알아들었어? 엄마 진짜 너무해. 결혼도 내 마음대로 못해? 결혼까지만 엄마가 관여하고 이후부터는 전혀 관여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엄마 말대로 선부터 봐. 이번 주 토요일에 변호사랑 만날 거니까 준비하고 나가. 뭐? 엄마 마음대로 벌써 선을 잡았다고? 엄마 왜 엄마 마음대로 해? 일단 만나봐. 만나보면 네 남자친구보다 100배 좋은 사람인 게 절로 느껴질 거야. 엄마는 아빠가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고생하며 저를 금이야 오기야 곱게 키워주셔서 잘난 남자와 결혼하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엄마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제가 능력도 있고 남자친구도 열심히 살고 있으니 누구보다 잘 살 자신이 있었습니다. 다가온 토요일에 엄마의 성화에 결국 선자리에 나갔습니다. 물론 남자친구에게는 비밀로 했죠. 이윽고 키 크고 멋진 남자가 저를 보고 싱긋 웃으며 인사를 하더군요. 선영 씨죠?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아름다우십니다. 아, 고맙습니다. 일단 앉을까요? 맞선 남이 커피 2잔을 사서 테이블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정형화된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직업이 뭔지 물어보고 결혼 생각은 있는지, 아이는 며칠 낳고 싶은지 등등 듣고 싶지 않은 질문을 쏟아내서 대충 대답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이 제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아, 너 여기서 뭐해? 저는 온몸에 닭살이 돋은 채 뒤를 돌아봤습니다. 오빠, 여긴 웬일이야? 오늘 회사 간다며? 우리 회사 이 근처잖아. 점심시간이라 커피 사러 왔어. 이 남자는 누군지 말 안 해줄 거야? 그게... 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맞선 남이 그에게 화를 버럭 냈습니다. 이봐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맞선 보고 있는데 왜 방해를 하는 거요? 맞선이요? 아, 제가 방해를 했군요. 커피는 다른 곳에 가서 사야겠네. 선영아, 선 잘 보고 들어가. 오빠! 그이는 시무룩한 얼굴로 떠났습니다. 저는 맞선 남을 버리고 따라 나갔어요. 오빠, 잠깐 기다려봐. 내 말 좀 듣고 가. 맞선 보는데 무슨 변명을 하려고? 네 마음 알았으니까 다시 들어가 봐. 엄마가 억지로 선보라고 해서 나온 거야. 이미 약속을 잡아놨다고. 잠깐 시간만 때우고 들어갈 생각이었어. 선영아, 안 되겠다. 뭐? 설마 헤어지자고? 아니, 내가 네 남편이 되어야겠어. 우리 결혼하자. 그이는 화가 난 게 아니라 저를 놓칠까봐 마음이 아파서 돌아 나온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길거리에서 프로포즈를 받은 저는 그이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집으로 그이를 데려갔습니다. 엄마, 내 남친. 오빠, 우리 엄마.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강현철이라고 합니다. 에휴, 결국은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냐? 이선영, 너 엄마 말을 콧구멍으로 들었어? 엄마, 날 걱정해서 선자리 알아보는 거 잘 아는데 난 오빠가 세상 누구보다 좋아. 이 남자 아니면 결혼 안 해. 어머님,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선영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내가 자네를 어떻게 믿나? 고졸의 중소기업 말단 직원인 자네한테 내 딸을 주고 싶겠어? 자네 그 회사에서 잘리면 갈 데 없지? 네? 아닙니다. 저 지금 자격증도 공부하고 있고 내년에는 야간대학에도 들어갈 겁니다. 조금씩 발전해 나갈 테니 믿어주세요.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어느 세월에 자격증을 따고 대학을 나와? 안 봐도 내 딸 고생길이 훤하네. 난 두 사람 허락 못 해주니까 헤어져. 어머님, 그러시지 말고 제 이야기를... 됐네. 자네 이야기 더 들을 것도 없고 듣고 싶은 것도 없어. 내 딸이랑 헤어지겠다는 말 빼고는 아무 말도 하지 말게. 그이는 결국 입을 다물었고 제가 엄마한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엄마, 난 엄마가 반대해도 오빠랑 무조건 결혼할 거야. 기껏 키워놨더니 엄마 말을 우습게 듣는 거냐? 그래, 결혼하고 싶으면 내 얼굴 다시 볼 생각하지 말고 나가. 그래, 그렇게 해서라도 오빠랑 결혼할 거야. 나쁜 년, 당장 나가! 저는 오빠와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저는 자취하는 친구 집에서 지내며 오빠를 계속 만났어요. 엄마는 진짜 화가 나셨는지 며칠 동안 제 연락을 받아주시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들지? 아니야. 선영아, 오빠랑 결혼해줘. 어머님 마음은 어떻게든 돌려보자. 시간이 조금 걸려도 기다리자고. 나도 오빠랑 결혼할 생각이야. 그런데 엄마 없이 결혼식을 하는 건 원치 않아. 나도 알지. 그럼 일단 나랑 같이 살까? 혼인신고하고 말이야. 혼인신고? 응. 네가 지금 흔들리는 것 같아서 종지부를 찍고 시작하고 싶어. 난 너를 절대 놓치지 않을 거거든. 그이는 결혼식을 나중으로 미루되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부터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아, 까짓것 하자. 후회되지 않게 내가 잘할게. 고마워, 선영아.
내가 고맙지. 우리 엄마한테 그런 취급을 당했는데도 나랑 살겠다는 남자가 오빠 말고 누가 또 있겠어. 그럼 이번 주에 우리 엄마랑 동생 보러 가자. 인사드리고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자. 어머님이 날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면 어쩌지? 그럴 일은 없을걸. 누가 봐도 나보다 네가 아깝잖아.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다고. 며칠 뒤 그이의 본가에 가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빙그레 웃으며 저를 맞아주셨어요. 어머, 듣던 대로 참하고 예쁘네. 아가씨 7급 공무원이라며? 네, 운 좋게 합격했어요. 일한 지는 몇 달 안 됐습니다. 좋네, 아주 좋아. 이런 잘난 아가씨가 내 며느리감이라니 너무 좋다 그래. 내 아들하고 결혼하겠다고? 네, 어머님. 오빠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래, 아주 잘 선택했다. 그럼 상견례는 언제로 할까? 그게... 제가 말을 얼버무리자 그이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했죠. 시어머니는 당연히 언짢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런 취급을 받았다니 기분이 좀 그렇네. 현철아, 이 결혼 꼭 해야겠냐? 네가 뭐가 모자라서 장모가 허락할 때까지 동거만 하겠다는 거야? 엄마, 저는 선영이 없으면 안 돼요. 자존심 따위는 필요 없다고요. 엄마한테는 죄송하지만 저 혼인신고부터 하고 둘이 동거 시작할게요. 결혼식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 며느리감이 잘나서 버리기는 아쉽고 받아주자니 열받네. 난 모르겠다. 그냥 절 믿어주시면 돼요. 엄마,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에휴, 까짓거 그래. 결혼해라. 혼인신고하고 식은 나중에 치르면 되겠지. 금방 마음을 돌리시겠지. 다행히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시겠다고 결정해 주셨습니다. 이후 엄마는 계속해서 제 연락을 받지 않으셔서 오빠와 혼인신고한다는 말을 문자로 남겼답니다. 그래도 엄마는 꿈쩍도 하지 않으셨어요. 남편과 같이 살 집은 시댁이었어요. 저나 남편이나 사회초년생이고 벌어둔 돈이 없어서 일단 시댁에서 신세를 지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시집가고 나서 조금 힘들게 하셨어요. 공무원은 칼퇴근이 기본이지. 앞으로 저녁은 네가 해라. 그리고 아침도 네가 차리고 청소랑 빨래는 월수금 나눠서 해라. 네? 저 혼자서요? 예, 내가 너 교육시키려는 거야. 나중에 내 아들하고 밖에 나가서 살면 뭘 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하면서 살라고.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네 모친은 아직 연락이 없으시니? 혼인신고하고 시집살이 하는 거 말씀드렸어? 전화를 안 받으셔서 문자로만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오빠랑 집에 찾아갔는데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어요. 뭐야? 아이, 귀한 내 아들을 문전박대했다는 거야? 아우, 열받아. 야, 너 어물쩍대지 말고 저녁 준비해라. 난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올 테니까. 네? 네, 다녀오세요.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끝까지 반대한다는 말에 화를 크게 내셨습니다. 저는 당연한 거라 생각해서 어머님 마음을 이해했고 저에게 화를 내셔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공무원이니 주말에는 늘 시댁에 있었는데 차라리 일을 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도록 모진 말씀을 많이 하셨답니다. 이야, 팔자 좋네. 내 아들은 주말에도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말이야. 어머님, 시키실 일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넌 스스로 할 생각은 없는 거냐? 일일이 알려줘야 움직이는 거야? 제가 눈치가 좀 없었죠. 일단 청소랑 빨래부터 할게요. 그리고 점심에 장 보러 다녀올게요, 어머님. 그건 기본 옵션들이니까 제발 알아서 좀 해라. 7급 공무원이라면서 하는 짓은 꼭 IQ가 70짜리 같냐? 죄송해요. 야, 오늘 네 시동생이 한의사 시험 합격한 날이니까 한우 좀 사오고
회도 좀 떠와라. 그리고 샴페인이랑 맥주도 사와. 어머, 도련님이 합격하셨대요? 와, 정말 잘 됐어요, 어머님. 야, 내가 이제 한의사 엄마야. 그러니까 무시하는 눈으로 쳐다보면 혼날 줄 알아. 제가 어머님을 무시하다니요. 전 그런 적 없어요. 하여튼 집 깨끗이 하고 잔치상 차려라. 시동생이 삼수를 해서 들어간 한의대를 나와 시험까지 합격했답니다. 그래서 시장을 잔뜩 봐와서 진수성찬으로 상을 차렸어요. 곧 식구들이 모여 축하의 말을 전하고 식사를 시작했어요. 영철이 너 해낼 줄 알았다. 그동안 공부하느라 수고했다. 도련님 축하드려요. 한의사가 되다니 진짜 신기하고 기뻐요. 형수님 고맙습니다. 이게 다 가족들 덕분이에요. 모두 기뻐하긴 했으나 남편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 보였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수차례 떨어지고 포기했던 게 생각난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모른 척하고 조용히 식사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얼큰하게 취하셔서 저에게 주사를 부리셨습니다. 야, 네 애미가 그렇게 잘났냐? 내 아들을 아직도 허락 못하겠다고 반대하고 있냐? 네? 그게 엄마랑 연락을 안 하고 있어서요. 어머님 그래도 곧 좋은 소식 들릴 거예요. 옌병을 내라. 좋은 소식? 네 애미가 허락해줄 날을 기다려야 하는 게 맞는 거냐?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뭐라 대답해야 할지.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이년아? 시어머니는 한마디의 욕과 함께 갈비뼈를 제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말해봐 이년아! 네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보란 말이야. 엄마, 그만하세요. 집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결혼한 지 겨우 2달 됐잖아요. 장모님이 타이밍을 놓쳐서 가만히 계시는 걸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세요. 이 쪼다 같은 놈아. 넌 여기서 네 처편을 들고 싶니? 고졸의 공무원 시험 낙방한 패배자 새끼야. 내가 어디 가서 네 얘기를 못한다. 그래도 7급 공무원 여자를 몰아와서 잘한 줄 알았는데 뭐 받는 게 있어야지. 아직까지 네 장모를 설득 못하고 모질이처럼 살아? 엄마, 죄송해요. 다 제 탓이에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막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어이구, 곧 죽어도 마누라는 중요한가 보지. 이 팔불출의 등신 삽살개 같은 놈아? 어머님 그만하세요. 취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뭐야? 이 망하려니 깨빡치게 하네. 안 되겠다. 오늘 너 혼 좀 나야겠다. 어금니 꽉 깨물어라. 시어머니가 주먹을 쥐고 저에게 휘두르자 남편이 몸을 날려서 대신 막아줬어요. 이 자식이 비켜! 나 오늘 저 꼴 보기 싫은 년을 조져놔야 2다리 뻗고 잘 수 있으니까. 엄마, 차라리 절 혼내세요. 제가 공부도 못하고 엄마 소원을 못 들어준 불효자니까 저를 혼내시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그날 밤 남편의 얼굴에 손찌검을 여러 차례 하고 밥상을 엎어버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허락을 안 해주신 게 저로서는 무척이나 죄송한 일이라 시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손찌검과 막말과 욕을 하는 건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원룸이라도 좋으니 나가서 살자고 말했어요. 오빠, 우리 나가자. 어머님이 나랑 당신을 심하게 싫어하시니 나가 사는 게 서로를 위해 낫겠어. 분가하자고? 그래도 결혼 후 첫 집인데 제대로 된 곳에서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야. 원룸 같은 데서 당신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 아니야. 난 오빠랑 지내면 원룸이 아니라 사막 한가운데도 상관없어. 에이구,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런데 자기가 엄마 때문에 힘드니까 나가서 살자.
내가 대출을 받아서 방 2칸짜리 전세를 얻어볼게. 나도 보태줄게. 같이 마련하자. 아니야.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여보. 결국 시어머니를 피해서 분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연락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문자로 알려드렸는데 여전히 답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루 날 잡고 혼자 엄마 집으로 찾아갔답니다. 엄마, 나야. 나 혼자 왔어. 엄마랑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 제 목소리에 엄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연 끊고 나가겠다더니 벌써 돌아온 거냐? 엄마 오랜만이야. 보고 싶었어. 저는 바로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서럽게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년아, 엄마 말 안 듣고 멋대로 사니까 힘들어 죽겠지? 아니, 힘 안 들어. 그냥 엄마를 오랜만에 봐서 눈물이 나는 거야. 아직도 애기네. 그만하고 들어와서 밥이나 먹어라. 엄마표 된장찌개 부탁해. 엄마는 저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시고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어요. 저는 남편이 성실하게 일도 잘하고 있고 대출을 받아 전셋집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전해드렸습니다. 에휴, 일이 이렇게 됐으니 어쩌겠냐. 잘 살아야지. 네가 잘 사는 걸 봐야 이 엄마가 여한 없이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엄마 나이가 몇인데 벌써 그런 말을 해. 엄마, 나 아직 결혼식 안 했어. 엄마 없는 결혼식은 하고 싶지 않아서 계속 미루고 있었다고. 아이고, 그 소리가 하고 싶어서 온 거냐? 제대로 시집 보내달라고? 내 남편 인정도 해주고 상견례도 하고 결혼식도 치르고 싶어. 엄마, 딸이 면사포도 안 쓰고 결혼 생활하는 게 마음에 걸리지 않아? 하나도 안 걸린다, 이 기집애야. 그럼 천천히 날짜를 잡아보자. 일단 네 남편부터 데리고 와라. 다 순서가 있는 법이니 서로 풀 거 풀고 차근차근 진행하자고.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철딱선이 없는 딸 말을 들어줘서 진짜 감사해요. 그래도 주제 파악은 하는구나. 이 철딱선이 없는 년아, 너 시집가서 못 살면 내가 찾아가서 끄집어 올 거야. 알았어? 알겠어. 내가 힘든 상황이 오면 엄마가 짠 하고 등장해서 날 끄집어내줘. 저는 아주 오랜만에 엄마한테 어리광도 부리고 애교도 피웠습니다. 다행히 엄마가 남편과의 결혼을 허락해 주셔서 기분 좋게 친정집에서 나왔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바로 남편에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많이 기뻤는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전무님이 허락해 주시겠대? 이 못난 사위를 받아주시기로 마음먹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큰 결정을 해주셨네. 정말 감사한 일이야. 에이구, 누가 보면 당신이 진짜 나쁜 놈인 줄 알겠네.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 그런 말을 해. 눈이 높은 우리 엄마 탓이지. 그리고 내가 설득하지 못한 탓이기도 하고. 여보, 나 진짜 결혼 잘한 것 같아. 당신을 포기하지 않은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그걸 이제 알았어? 나 같은 여자 흔하지 않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해라. 당연하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당신한테 충성하고 살 거야. 충성! 그이는 친정엄마를 조금도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저 허락해 준 것만으로도 깊이 감사한다며 밝은 얼굴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가 무릎이 안 좋아져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상견례나 결혼식은 모두 연기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퇴근하면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저보다 더 많은 시간을 엄마한테 할애했어요. 뭐야, 두 사람? 나만 빼고 무슨 이야기를 재밌게 하는 거야? 아, 너 왔니? 내 사위가 와서 재롱을 다 피우는구나. 성대모사를 하는데 완전 웃기다. 아, 그 맨발의 기봉이 맞지? 내가 할 줄 아는 게 그거 하나잖아. 당신한테 또 보여줄까? 됐거든. 한 번만 더 보면 1000번은 될 거다. 나랑 연애하기 전에 기봉이 성대모사로 꼬시더니 우리 엄마의 혼을 쏙 빼놨네. 엄마,
사위가 그렇게 웃겨? 아, 웃기다. 웃기고 착하고 성실하다. 인성도 참 바르고. 이런 사람을 내가 반대한 걸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야, 당신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나 별로 해드린 게 없어. 그냥 자주 찾아와서 만담하는 게 전부야. 그래, 그렇게 만담해줘서 고마워. 우리 엄마 병원에서 심심하실 텐데 당신이 와서 웃겨주니까 내 기분이 아주 좋다. 아차, 다음 주에 내 동생이 장가 간다고 상견례를 한다네? 뭐? 도련님이? 헐, 한의사가 되자마자 여자가 생긴 거야? 대단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두른데? 왜겠어. 그 자식이 사고 쳤대. 재수씨 될 사람이 아기를 가졌나 봐. 어머머, 그게 정말이야? 순둥이 도련님이 그런 짓을? 아무튼 얌전한 고양이가 더 무섭다니까. 저희 부부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엄마가 눈치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니들도 아기 가져야지. 나 태어나면 바로 결혼 준비해라. 엄마도 참, 그런 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결혼 준비는 별로 할 것도 없어. 예식장 아무데나 구하면 끝이거든. 그래도 딸 시집 보냈는데 혼수랑 예단은 제대로 해줘야지. 장모님, 그런 거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저희 집도 형편이 안 돼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사는 저희 신혼집도 대출받아서 마련한 건데 어떻게 장모님께 혼수를 받겠어요. 뭐가 됐든 내가 태어나면 다 일사천리로 해결될 거니까 둘 다 준비하고 있어. 엄마는 수술 후 남편 덕분에 많이 웃어서 그런지 몸의 회복이 제법 빨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동생의 상견례장에 나가게 되었어요. 남편과 둘이 같이 고급 한식당으로 갔죠. 시동생 이름으로 예약된 방에 들어갔는데 아직 사돈 측 식구들은 아무도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보고 기겁했습니다. 야, 네가 여길 왜 와? 결혼식 못 올린 며느리 있는 거 동네방네 소문낼 일 있냐? 내가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잖아, 이 녀석아! 저는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간 거라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흔들며 시어머니께 대답했어요. 엄마, 집사람도 우리 집 식구잖아요. 그리고 장모님 쾌차하셔서 곧 결혼식 올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고, 네 장모가 무슨 상전이라도 됐냐? 전현애미가 결혼식 하자고 하면 내가 알겠어요 하고 굽신거리면서 고마워해야 하는 상황이야? 다 필요 없으니까 쟤 내보내라. 우리 사돈 집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 줄 알아? 괜히 트집 잡힐 거리는 안 만드는 게 좋으니까 어서 가. 그럼 저도 나갈게요. 상견례 잘하고 오세요. 야야야야야야! 네가 형인데 어딜 가? 장남이 집안 행사에 빠지는 게 말이 됐냐? 그럼 저더러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 아내 없이 혼자 남지 않을 거예요. 짜증나네. 그래, 너도 와서 앉아라. 대신 니들은 아직 미혼인 상태인 거다.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동거하는 중이라는 소리는 절대 하지 마라. 특히 지금 너! 잘난 척 주둥이 놀리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밥만 처먹어. 알아들었어? 어머님, 너무하세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그렇게 막말하시니 속상합니다. 속상해? 야, 나도 니년한테 하나도 받은 게 없어서 속상하다. 말만 공무원이고 빚 좋은 개살구 아니더냐? 네가 시집와서 뭐 해준 거 있어? 콧대 높은 네 애미는 우릴 깔볼 줄만 아잖아. 오늘 뵙는 사돈은 혼수로 20억 아파트에다가 한의원도 차려주신다고 했다고. 네 애미랑은 차원이 다른 분들이야. 네가 이를 그르치면 가만 안 둘 테니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아무튼 빨리 와서 각 잡고 앉아 있어. 시어머니의 막말에 기운이 빠져서 구석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예비 동서와 식구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부모님과 형제까지 총 6명이 들어왔답니다. 저희 식구들은 기립해서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렸고 시무와 사돈어른 두 분이 악수를 나누셨어요. 그런데 예비 동서의 오빠라는 사람이 저와 아는 사이였습니다. 저는 제발 모른 척하라고 눈빛을 보냈는데 먼저 아는 척을 하더군요. 선영이잖아. 이선영, 너 맞지?
맞아. 오빠구나, 선재 오빠. 야, 여기서 널 만나네? 그동안 잘 지냈어? 아니, 너 우리 매즈랑 무슨 사이야? 그게 내 시동생이야. 오빠 여동생이 내 동서가 되는 거지. 뭐야, 너 결혼했어? 그런데 왜 대학 동문들한테 연락 안 했어? 그게 사정이 있어서. 오빠 이런 데서 만나니까 신기하고 반갑다. 그래도 오늘은 주인공이 따로 있으니 우리 얘기는 나중에 하자. 저는 대학 동기였던 오빠를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고 실수로 제가 남편의 아내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인상이 확 일그러졌습니다. 게다가 사돈어른이 저와 남편에 대해 질문을 하고 말았죠. 사돈, 큰아드님이 미혼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네네. 곧 결혼식을 올릴 겁니다. 그래요? 그럼 큰아드님 먼저 장가를 보내시는 게 맞지 않나요? 아니에요. 요즘 순서가 따로 있나요? 급한 사람이 먼저 가는 거죠. 우리 새아기가 아이를 가졌으니 먼저 보내야 하는 게 당연하지요. 괜히 늦췄다간 배 나온 몸으로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하잖아요. 그렇긴 하겠네요. 우리 한의사 강서방이 큰일을 해냈죠. 강서방, 살아있네? 네, 제가 좀 살아있습니다. 장인어른, 한의원 차려주시는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니야, 그거 다 투자야. 나는 사업가라 투자금은 확실하게 회수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갚을 생각하게. 여부가 있겠습니까? 장인어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딸이 병원 다녀왔는데 성별이 나왔다고 하더라. 사내 녀석이래. 정말요? 와, 신난다. 저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시동생이 사귄 지 한 달 반 만에 사고를 쳤다고 했기 때문에 임신이 최소 7주 이하인데 성별이 나온 게 꺼림칙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주 정도는 되어야 확실히 알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비 동서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동서라고 불러도 되죠? 질문 좀 해도 될까요? 네? 네, 그러세요. 임신하고 아기 성별이 나오려면 12주는 되어야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도련님이랑 연애한 지 한 달 반밖에 안 됐다고 하셨는데. 네? 그 질문은 설마 제가 다른 남자 아기를 가졌단 소리예요? 이봐요. 초면에 막말이 심하시네요. 제가 다니는 산부인과 의사가 유능해서 아기 성별을 빨리 맞춘 거라고요. 네? 초음파로 알아보는 건데 의사가 유능한 거랑 무슨 상관이죠? 저는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저도 모르게 하나하나 따지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숙연해졌고 사돈 식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헛기침만 해댔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흥분을 하셨고 반주하려고 시킨 소주를 벌컥벌컥 마시더니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진 거 하나 없이 시집 온 년이 어디서 막말이야.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으랬더니 감히 내 귀한 며느리를 이상한 여자로 몰아. 너 나가! 당장 나가! 사돈 식구들은 아무도 말리지 않고 시모가 호통치는 걸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리를 박차고 퇴장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며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식당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한 남자가 저에게 말을 걸었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어 그 남자를 데리고 다시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희준아, 너 나 버리고 시집 가려는 거야? 나한테 문자로 이별 통보하고 결혼하려는 거였어? 오빠? 오빠가 여긴 어떻게 알고? 이봐요 형님, 여기에 저 사람을 왜 데리고 왔어요? 이분이 괜히 할 말이 있는지 식당 앞에서 저를 붙잡고 하소연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뭐야, 저 여자 제정신이 아니네. 저 남자 나랑 상관없는 놈이니까 데리고 꺼져요. 왜 상관이 없어? 뱃속의 아기 바로 내 아이잖아. 뭔가 착각한 모양인데 오빠 아이 아니거든. 내가 이 식당에 있는 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설마 미행한 거야? 소름 끼쳐. 그래, 미행했다. 네가 내 아기를 임신하고 왜 이별 통보했는지 알아보려고 몇 날 며칠 감시했어.
그런데 그게 다 저기 있는 한의사 놈이랑 결혼하려는 속셈이었지. 저놈의 애기라고 뻥치고 시집 가려는 거냐? 아, 이 미친 자식아.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나가라고. 저는 식구들이 모두 일어서서 남자를 끌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리지 말고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소리쳤습니다. 다들 가만히 있어요. 다른 남자 아기를 가지고 우리 도련님 애로 속여서 결혼시킬 작정이었죠? 다들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있던 게 맞죠? 여보, 내 말이 맞지? 저 여자 도련님 아이를 임신한 게 아니었어.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저 남자는 스토커가 아니라 진짜 애기 아빠 같아. 이봐요. 확실하게 말해봐요. 당신이 애기 아빠가 맞습니까? 네, 확실합니다. 저랑 혜진이는 2주 전까지 사귀던 사이였어요. 부모님께 인사도 드렸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문자로 이별 통보를 하고는 이렇게 상견례를 하고 있네요. 양다리를 걸친 것도 모자라 제 아기를 저 남자의 아기로 속여서 결혼하려는 겁니다. 잘난 한의사니까요. 그의 말을 모두 듣게 된 시동생은 벌떡 일어나서 동서의 눈을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너 진짜야? 뱃속의 아이 저 자식 아들인 거야? 내 눈 보고 솔직하게 말해. 오빠 미안. 그런데 저놈이랑은 끝났어.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오빠야. 아이는 꽃피가 섞여야만 자식이 되는 건 아니잖아.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라는 말 알지? 오빠가 가슴으로 낳아서 길러줘. 나 오빠 사랑해. 정신 나간 년. 형수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식 치를 뻔했네. 당장 꺼져. 다들 내 눈앞에서 사라지세요! 시동생이 소리치자 동서 식구들이 인상을 구기고 퇴장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도 잠시 앉아있다가 나가버렸습니다. 룸 안에는 저와 남편, 시어머니 셋이 남았어요. 내가 조용히 찌그러져 있으라고 했지. 왜 주둥이를 나불대고 애써 남자 놈까지 데리고 들어온 거냐? 우리 집안이 잘 되는 게 싫었냐?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아니었으면 사기 결혼 당할 뻔했다고요. 다른 남자애를 임신한 여자를 며느리로 드릴 뻔했다고요. 야, 이년아. 그깟 애기가 남의 자식이고 아니고가 뭐가 중요해? 20억짜리 아파트에 한의원까지 차려준다고 했다고! 또 나한테는 신용카드도 준다고 했어. 그런데 니년이 다 망친 거야, 알아? 어머님, 지금 진심이세요? 화가 나셔서 아무 말이나 막 하시는 거죠?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여자와 결혼시킬 생각을 하세요? 뭐야, 이년아? 약항현철, 너 잠깐 나가 있어. 엄마, 왜 그래요? 이 사람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동생놈 인생을 살려준 거 모르세요? 알았으니까 잠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와라. 둘이 할 이야기가 있다. 알겠어요. 대신 욕이나 막말은 삼가주시고 차분하게 대화하세요. 여보,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남편이 잠시 퇴장하자 시어머니가 술잔을 비우고 제 머리채를 잡더니 귀싸대기를 사정없이 후드려 쳤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보면 모르냐? 니년 때문에 부자 사돈 날려먹어서 개빡친 시어머니의 매질이다. 너 같은 년은 우리 집안에 들이면 안 되는 거였어. 직업만 공무원이지 다른 건 봐줄 게 하나도 없잖아. 이 대가리에 우동사리만 가득한 멍청한 년아. 네가 오늘 나의 50억 가치를 한 방에 날려버렸어.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도련님도 배신당한 거 알고 화나서 나간 거 보셨잖아요. 그런데도 이 결혼을 성사시키고 싶으셨어요? 그래, 나 돈이면 환장하는 년이다. 네 년이 보태준 거 있냐? 입 다물고 처맞기나 해.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제 귓방망이를 날리시더니 바닥에 내동댕이를 쳤어요. 이년아, 엎드려 뻗쳐라. 나 지화자. 오랜만에 몸 좀 풀어야겠으니까 빠따 좀 맞아야 쓰겠다. 시어머니는 나무 의자 다리를 발로 부러뜨리더니 그걸로 제 엉덩이를 내리칠 자세를 취하셨어요.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제발 그만 멈추세요, 여보. 밖에 당신 없어, 여보? 너 오늘 제삿날이야. 네가 망친 거니까 책임을 져야지. 당장 엎드려 뻗쳐! 저는 겁에 질려서 바닥에 쓰러진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룸의 문이 열리며 친정엄마가 등장했습니다. 밥 먹다가 내 딸 목소리가 들려서 와봤더니 진짜 내 딸이었네.
선영아, 너 거기 넘어져서 뭐 하는 거야? 아이씨, 이건 또 뭐야? 나 선영이 엄마야. 그러는 너는 누구니? 시애미? 잠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보긴 어디서? 유두순 선배님? 아, 맞구나. 화자네, 지화자. 네가 현철이 엄마였니? 선배님이 선영이의 엄마? 그래, 내가 얘 엄마야. 화자야. 우리가 40년 만인가? 우리 유도 선수로 활약할 때 참 친하게 지냈는데 말이야.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니 신기하구나. 그런데 너 지금 그 몽둥이로 뭘 하려는 거지? 그러자 시어머니는 바로 나무 토막을 뒤로 숨기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군요. 선영아, 엄마가 왔으니까 말해봐. 무슨 일이야? 머리가 헝클어지고 얼굴이 퉁퉁 부었네. 네 시애미가 이런 거니? 응. 그래, 알았다. 강서방은 어디 있니? 아, 저기 오네. 강서방, 얼음 좀 가져오게. 남편은 화장실에서 돌아오자마자 얼음을 구하러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넷이 모인 자리에서 엄마가 시어머니한테 명령했습니다. 지화자 엎드려 뻗쳐. 네, 선배님. 네가 내 딸을 후드려 조졌으니 나도 널 조질 거다. 이에 불만 있나? 선배님, 제 아들을 내보내 주십시오. 아, 그래, 부끄러운 건 하나 봐. 강서방 나가 있게. 남편은 찍소리도 못하고 바로 뒤돌아서 퇴장했습니다. 이윽고 엄마가 한 손으로 엎드려 있는 시모의 허리띠를 잡고 위로 번쩍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는 시멘트 벽에 집어 던졌습니다. 지진나는 소리와 함께 현식당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과거 유도를 했다는 걸 얼핏 듣긴 했는데 시어머니의 선배이고 이렇게 힘이 좋은 건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죠. 시어머니가 앓는 소리를 내자 바로 머리채를 잡고 들어 올려 테이블 위로 집어 던지셨어요. 아따, 오랜만에 몸 푸네. 지화자 옛날 생각나니? 그때 내가 너한테 꽤 잘해줬었지. 네, 선배님. 다른 후배들보다 저를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래. 그런 은혜를 모르고 내 딸한테 이런 짓을 벌였으니 배신감이 배로 드는구나. 자, 그럼 계속 당해봐. 이번에는 두 손으로 시무를 들어 올려 천장을 향해 높이 던졌고 하강할 때 무릎으로 엉덩이를 팍 소리가 나게 올려쳤습니다. 어때? 옛날 생각이 조금 나나? 선배님 죄송합니다. 선배님 딸인 줄 알았으면. 내가 네 아들 반대한 건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이건 좀 심했다. 남의 귀한 딸을 이렇게 취업해다니. 말도 안 되지. 자, 원산 폭격 실시. 선배님, 그것만은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한 번만 더 봐달라고 했다간 평생 코로만 숨쉬게 만들어준다. 원산 폭격 실시. 알겠습니다, 선배님. 저는 원산 폭격이 뭔지 몰라서 가만히 구경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테이블 위에 발을 올리더니 두 손은 뒷짐을 지고 머리를 바닥에 박았습니다. 한마디로 다리 올리고 대가리 박아 자세를 취했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하자마자 엄청 아팠는지 눈물 콧물 침을 질질 흘리더라고요. 어허, 자세 흐트러지지? 죄송합니다. 자, 원산 폭격 중에 노래한다. 노래는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끊기면 되진다. 애국가 4절까지요? 알겠습니다. 동해 물과 백두산이. 시어머니는 끙끙 소리를 내며 억지로 애국가를 4절까지 불렀습니다. 힘드나? 아닙니다, 선배님. 안 힘들면 다시 애국가 시작. 선배님, 사실 힘듭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몸을 뒤집어서 원산 폭격해라. 실시. 몸을 뒤집으라고요? 뒤통수로 머리를 박으란 말씀이십니까? 그래, 옛날에 다 하던 거잖아. 당장 실시해. 네, 알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장을 바라본 자세로 머리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애국가 4절까지 부르고 기절하고 말았어요. 어쭈, 지금 요령 피우나? 내가 셋을 셀 테니 눈깔 떠라. 하나, 둘. 떴습니다, 선배님. 그래야지.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 원산 폭격 말고 지구 똥침이랑 엎드려 쏴. 그리고 뭐가 있더라? 할 게 많은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그러자 시어머니는 바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영에게 무례하게 군 거 모두 사과드립니다. 새아가 내가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이렇게 빌 테니 한 번만 봐주렴.
네, 어머님 용서해 드릴게요. 엄마 그만해. 너무 심한 것 같아. 내가 심했나? 내 딸이 그만하라고 하니 그만해야지. 어이, 지화자. 네, 선배님. 내 딸이 네 며느리가 되어도 안심해도 되는 거냐?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이러니까 신경이 쓰이는구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전설의 유도순 선배님 딸을 제가 감히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선배님 용서해 주십시오. 좋아. 그럼 자네 아들 불러서 여기서 상견례 하자. 어때? 괜찮겠지? 네, 그렇습니다, 선배님. 저는 남편을 불러와 다시 룸에 들어왔고 시모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가 팔짱을 끼고 원하는 거 있으면 다 말해보라고 일렀는데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고 대답하셨어요. 지화자, 아니 사돈, 원하는 거 말씀해 보세요. 다 들어드릴게. 아닙니다. 저 필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애들 신혼집에 한 푼도 보태주지 못했는걸요. 저는 애들한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그래? 그럼 집은 지금 사는 집에서 살고 내가 가구나 가전을 꽉 채워주도록 할게요. 그 정도만 해도 되겠죠? 그렇게만 해주셔도 영광입니다. 아이고, 우리 사돈이 대답을 참 잘하시네. 그럼 사돈, 우리 딸 잘 부탁드려요. 제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아시겠죠? 네, 사돈, 명심하겠습니다. 결국 시동생 상견례 자리가 파토나고 그 자리에서 저의 상견례를 치렀답니다. 저와 남편은 한 달 뒤 예식을 올렸고 많은 하객들의 축하 속에서 큰 행복을 느꼈네요. 한편 한의사 시동생은 충격에 헤어나오지 못해 제가 소개팅을 시켜드렸습니다. 좀 예쁜 후배를 소개해줬더니 바로 좋아서 사랑에 푹 빠졌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서류와 결혼식까지 모두 끝내서 완벽한 부부가 되어 새로운 마음으로 신혼을 다시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번갈아 가면서 냉장고를 채워주셨는데 하루는 시어머니가 몹시 화가 나셔서 저한테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예, 이 냄새나는 반찬은 뭐냐? 이런 걸 내 아들 먹으라고 가져온 거냐? 그거 황석어 젓갈인데 저희 엄마가 직접 담으셨대요. 남편이 좋아하고 잘 먹어요. 뭐? 황석어? 비린내. 야, 안 되겠다. 이거 버려라. 시어머니가 황석어 젓갈통을 꺼내고 냉장고 문을 닫자 그 앞에 친정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사돈, 제 반찬에서 냄새가 좀 심하죠? 그거 버리시려고요? 그렇구나. 버리시려는 거구나. 사돈,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덜어가려고요. 제가 집에 가져가서 먹으려고요. 진짜 그런 거예요? 사돈 혹시 제 반찬을 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럼 앞으로 버리겠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좋아요. 그 자세 아주 멋집니다. 그리고 우리 딸 괴롭히고 그러지 않는 거죠? 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세아가 네가 말을 해드리렴. 네. 괴롭히거나 막말한 적 없어요. 성견례 날 이후로 저를 많이 존중해 주세요. 그러자 엄마가 씩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벌벌 떨면서 내시가 물러가듯이 뒷걸음질로 저희 집에서 퇴장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저는 까르르 웃음이 터져버렸고 엄마도 깔깔거리며 웃으셨답니다. 선영아, 네 시모가 괴롭히면 언제든 전화해라. 엄마, 지금 어머님 행동을 봐. 엄마한테 겁먹어서 나한테는 못한다고. 그래, 그래야지. 여하튼 잘 살아라. 네 남편은 인성이 훌륭한 사람이니 속 썩이지 않을 거야. 그럼 나도 알지. 고마워, 엄마. 나 엄마 아니었으면 아마 결혼 생활을 버티지 못했을 거야. 그렇게 저는 엄마 덕에 시어머니한테 혼나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주 마음 편하게 잘 지냈죠. 마음이 편해서인지 몇 달 뒤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작년 가을에 아들을 출산했답니다. 지금은 친정엄마, 시어머니가 돌아가면서 아들을 돌봐주고 계세요. 두 분이 어떻게 지낼지는 상상이 가시죠? 반대를 무릅쓴 결혼과 시어머니와의 갈등,
그리고 상견례장에서의 아수라장까지 모두 적어보았네요. 혼자 알기에는 아까워서 사연을 써봤는데 어떠셨나요? 재밌었다면 댓글을 주렁주렁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줄일게요.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밝은 내일을 마주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